그날 아침은 삼천포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시작이었습니다. 효영 씨는 수년째 그래왔듯 아주 이른 새벽부터 건어물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직접 생선의 상태를 확인하고 건조대에 매달린 줄을 다듬고 바닥을 청소한 뒤에야 늘 마시던 식은 커피 한 모금으로 숨을 돌렸습니다. 바다 내음 가득한 공간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효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 여느 업무 전화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나영석 PD였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한국 연예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몇 초간 말문이 막힐 법한 존재입니다. 나영석 PD는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섭외를 요청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프로그램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PD로 유명하며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좀처럼 제안을 하지 않는 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효영 씨로서는 이 유명한 연출가에게 직접 전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영석 PD는 곧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부를 묻고 건어물 가게 일은 어떤지, 부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여유로워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인사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지인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덕분에 효영 씨는 가슴 한편의 당혹감 속에서도 처음의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나 PD는 전화를 건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제작진과 삼천포 건어물 가게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명세나 연예인 가족이라는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가진 소박하고도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가 요즘 보기 드물 정도로 진정성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PD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친 효영 씨의 모습과 주변의 이야기들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방송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 건어물 가게만큼은 아주 현실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삶의 리듬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효영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강요도 화려한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연예계 캐릭터가 아닌 꾸며내지 않아도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사를 가진 효영 씨라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바람이었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은 효영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곧바로 답을 하지도 않았고 여느 사람들처럼 들뜬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건어물 가게는 촬영 세트장도 방송 소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터전이자 부모님의 노고가 깃든 곳이며 대중의 지나친 시선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효영 씨는 나 PD에게 자신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며 제작진의 방문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일상을 방해하게 될까 봐 두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건어물 가게가 단순히 유명인의 관광 코스처럼 비치거나 유명세에 기대어 운영되는 곳으로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걱정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영석 PD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그 모든 걱정을 경청했습니다. 효영 씨의 말이 끝나자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이곳에서 촬영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건어물 가게를 무대로 만들 생각도 효영 씨에게 본인이 아닌 다른 역할을 요구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효영 씨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거절하는 결정 또한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삶과 방송 사이의 경계,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란 굳이 극적인 장치가 없어도 작지만 진실한 순간들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 PD는 오랫동안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이 정교하게 짜여진 설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결국 진짜이며 건어물 가게와 효영 씨에게서 그것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효영 씨는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날 효영 씨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손길은 느려졌고 가끔은 아주 오랫동안 멈춰 서서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효영 씨는 가족들에게 이 전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나 PD의 제안부터 자신이 느낀 우려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으셨고 반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내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 다만 하게 된다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방식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동생 효정 씨는 가장 많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제안이었다면 기뻐했겠지만 오빠이기에 왜 망설이는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어물 가게는 오빠가 땀방울과 자부심으로 일궈온 곳이며 그곳에 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영석 PD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효영 씨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어떠한 압박이나 재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오히려 효영 씨에게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가족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제안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소박한 삶의 이야기에 대한 진정한 관심임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효영 씨가 먼저 나 PD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걱정되지만 제작진이 가게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장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무엇보다 부모님이 여론의 압박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영석 PD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지켜줄 수 없다면 본인도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과정을 아주 천천히 최소한으로 진행하며 프레임보다 실제 삶을 우선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나영석 PD와 효영 씨의 연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시청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천포 건어물 가게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배경이 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가장 주목한 점은 기회를 쫓아 서두르지 않고 언제나 가족과 평온함을 먼저 생각하는 효영 씨의 태도였습니다. 나영석 PD에게 이것은 단순한 방송 프로젝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시청률보다 설명하기 힘든 특유의 따뜻함을 담아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온기는 효영 씨의 건어물 가게 같은 곳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효영 씨에게도 그날의 통화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방송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명한 감독이 자신에게 당신 모습 그대로면 충분하다라고 처음으로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